마 대표가 왜 울면서 나온 겁니까? 한동석은 오응수 때문에 울면서 술도가를 나온 마광숙의 손을 잡고 다시 술도가로 들어갔고 마광숙은 한동석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면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정신이 혼미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동석이 남자답게 정면으로 상황을 돌파하러 술도가로 들어가는 모습은 책임감도 있어 보였고 왠지 상남자 같아 멋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오자 오응수는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화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잡고 들어오세요? 아직 우리 형 하늘나라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전 지금도 우리 형 불쌍해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운 적도 있어요. 그래도 형수님 보면서 형의 빈자리 달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어떻게 감히 형이랑 살던 우리 집에 다른 남자 손을 잡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형이 보고 있으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정말 형수님 너무 실망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난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하길 흥수 시동생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동생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돌아가신 형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형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본 게 틀리지 않았다면 마 대표는 남편이 죽은 뒤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예쁜 원피스나 구두를 입기는커녕 매일 멜빵바지를 입고 막걸리를 만들고만 있었죠.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마 대표 자신을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여기 계신 시동생과 죽은 남편, 그니까 오신의 가족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게 희생을 하며 살아온 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마 대표 본인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마 대표 한 사람 행복하게 해줄 만큼은 적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생분들에게 마 대표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저와 마 대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만 주세요. 오강수와 오천수 오범수는 한동석의 믿음직스런 말에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공주실 또한 이렇게 담담하게 진심을 풀어내주는 한동석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말에 동감하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이 안 돼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공주실이 나서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 한 대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광숙이 여지껏 고생만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도대체 이게 왜 반대할 거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듣고 있던 오천수도 나섰어요. 형수님이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해서 그동안 우리를 위해 참고 사신 거예요. 그걸 우리도 잘 알죠. 우리 형 떠난 뒤로 술도가 지킨 사람 형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도망치듯 빠져나간 건 우리였죠. 그걸 이제 와서 뭐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형 대신 술도가를 지켜준 형수님. 이젠 행복해질 자격 있어요. 전 형수님 손 잡아줄 사람, 그게 한 대표님이라면 저는 100% 적극 찬성입니다. 범수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이랑 한 대표님,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희 형 그렇게 일찍 간 거 모두에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형이 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형수님더러 새로운 사람도 못 만나게 하는 건 우리가 형수님한테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술도가의 어려운 일들 그걸 다 품고 견디신 분인데 행복도 못 찾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저는 형수님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형도 바라는 거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수가 고개를 들고 말했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대표님 진심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수님 이제 사람답게 살 권리 있어요.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 한 대표님이라면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형 대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을 응원하고 나섰지만 오직 딱 한 사람, 오흥수만이 형제들의 말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들 지금 정신 있어요? 형수님이 불쌍해요? 우리 형은요? 그럼 우리 형은 뭐가 돼요? 형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손잡고 나타나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형수님 울고 불고하던 거 그거 다 쇼였던 거예요? 진짜 형 사랑한 거 맞아요? 진짜 그랬다면 이렇게 빨리 딴 사람 손 못 잡아요. 난 인정 못해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형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건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건 형에 대한 모욕이에요. 형이 무덤에서 통곡하시겠어요. 흥수는 감정이 폭주한 채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형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터진 거예요. 그때 참다가 오천수가 터져버렸고 그만 오응수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나타나 오천수의 주먹을 잡았죠.
그 손은 바로 한동석의 손이었어요. 한동석은 오천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다른 건 다 돼도 폭력은 안 된다는 눈빛으로 오천수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렇게 술도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동생들은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한동석과 마광숙은 밖으로 나갔죠.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오천수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방문이 닫힌 줄 알고 그만 오랫동안 속에 숨겨왔던 가족 간의 비밀 하나를 한숨 쉬듯 내뱉었고 그 말을 우연히 오범수가 듣고야 말았습니다. 오범수는 오천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죠. 오범수는 오천수가 혼자 조용히 흥수 저 자식은 형 친동생도 아닌 게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오천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오범수가 워낙 명확하게 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오천수가 한숨을 쉬며 말하길 범수야. 사실 흥수도 강수처럼 우리 집 앞에 놓여져 있던 아이였어. 형이랑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 문 앞에 놓여져 있는 흥수를 발견했던 거야. 그러자 오범수가 역시나 그런 거였냐면서 이제야 뭔가 다 이해가 된다는 듯 한숨을 쉬며 형에게 말을 하길. 형, 나도 늘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었어. 형이랑 나는 성격이 비슷한데 흥수 형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잖아. 형이랑 나는 조용하고 얌전한데 흥수 형은 활발하고 늘 신이 나 있고 그래서 같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늘 그 점이 의아했었거든. 오히려 강수가 더 친동생같이 느껴질 정도로 흥수 형이랑은 항상 다르단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그런 비밀이 또 있었구나? 오천수는 한참을 뜸들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도 흥수한텐 절대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말이야. 그 녀석 이 사실 알면 무너질 수도 있어. 지금도 형 잃고 방황 중인데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정말 못 버틸 수도 있어. 그만큼 여린 애야.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 사실 속은 누구보다 약해. 내가 꼭 지켜줘야 해. 흥수한테는 이 얘기 끝까지 비밀로 해줘라. 오범수는 형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오흥수는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의 사무실로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비서가 말리려 했지만 흥수는 말없이 문을 열고 한동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오흥수가 먼저 말을 꺼냈죠. 회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저랑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한동석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들어오시죠.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흥수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커피는 괜찮습니다. 대신 제 얘기 들어주세요. 형수님한테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는 게 솔직히 전 아직 내키지 않습니다. 저희 형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장님이 가진 그 부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 전 그게 더 싫습니다. 저희 형제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면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기도 해요. 그런데 회장님은 그런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저만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형수님이 지금 회장님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불쌍해서인지 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계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형 대신 제가 나선 거예요. 한동석은 그 말을 조용히 다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동석은 말없이 서류를 덮으며 흥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당황도 없었고 그저 묵직한 진심만 있었죠. 흥수 씨 말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을 잃고 형수님을 지켜봐온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감히 다는 몰라도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 하나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전 이 자리에 앉기까지 무수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배운 건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 대표, 아니 광숙 씨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당당히 버틴 사람이고 그런 분에게 제가 감히 동정 같은 마음으로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싶고 울면 함께 아파집니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가진 것 중에 광숙 씨 마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제 삶을 다시 배우고 있고 다시 사람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흥수 씨가 형수님을 위해 진짜 좋은 걸 원하신다면 지켜봐 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있는 그대로요. 그날 오후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회사 근처로 찾아왔고 회의 중이라기에 잠시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바로 오흥수와 한동석의 대화였죠. 마광숙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지만 흥수의 격앙된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리고 한동석이 말한 광숙 씨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다시 사람다워지고 있다.
이 말들을 들은 순간 광숙은 놀라움과 함께 가슴 한쪽이 찌르르 울렸죠. 누군가 자신을 향해 이렇게 깊고 단단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문득 자신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동석의 진심을 들은 오흥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까지 진심이라면 내가 틀린 걸까? 형수님이 진짜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게 형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오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전 아직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형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는 거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죠. 며칠 후 흥수는 어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를 우연히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예전 병원 기록지와 유치원 등록 서류였는데 작성자 칸에 적힌 이름이 자신이 알던 부모의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그는 충격에 휩싸였고 오천수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 이게 뭐야? 왜 내 부모 이름이 달라? 오천수는 더는 숨기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죠. 형이랑 내가 집 앞에 버려진 널 데려온 거야. 그 뒤로 널 우리 동생으로 키웠고 우린 진짜 가족처럼 지내왔다. 혼란 속에 며칠을 보낸 오흥수는 마광숙과 단둘이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형수님, 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흥수의 손을 잡았죠. 알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엮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오흥수는 무너지듯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안아주는 광숙을 아이처럼 껴안았어요. 그날 밤 오흥수는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출생의 비밀을 안 뒤 온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헛헛했죠. 그런데 문득 떠오른 건 마광숙의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친형수가 아니라는 걸. 오흥수가 오씨 집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에도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내색한 적 없고 상처 줄까봐 진실조차 끝내 말하지 않았죠. 그제야 오흥수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짜 형수였구나. 아니, 어쩌면 진짜 어머니였는지도. 오흥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얼마 후 마광숙을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형수님, 아니 광숙 누나,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피도 안 섞인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인데 전 그저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죠. 형수님이 행복해지는 거 전 이제 정말 찬성입니다. 한 회장님이랑 함께 웃으세요. 두 분 만나 전 이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칠 후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오흥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반대 안 하겠습니다. 형수님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형이 원하는 거라고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석 회장님, 형수님만큼은 평생 울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고 박수를 보냈고 그날 이후 술도가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